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도가 101페이지가 되네요. 맞나요? 네. 이게 앞에가 안 끼워져 있으면은 말이 잘 안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노래방 가면은 바로 이거 바꿔 끼우잖아요. 네. 저도 그런가 봐. 지난주에 그 마지막에 우리가 복습을 오늘 좀 해오라고 하는 거 있었죠? 연도별로 쭉 사업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 기억나시는 거야? 복습은 해오시는 거죠? 뭐 해온다고 생각해야죠 우리가 서로 믿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이거 뭐죠 이게? 도시계획사업은 오늘까지 한 5번째 하는 거예요. 5번째. 5번이 넘을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 사업은 3가지를 말해. 3가지 사업. 기억나요? 3가지 사업. 3가지가 뭘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여러분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시라고 그랬지. 시설 사업. 도시계획 이름 빼고 그냥 시설 사업.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자, 세 번째는 정비사업. 이 3가지를 합해서 도시계획사업이다. 내가 매일 얘기했죠. 29에 41번 시험 문제라고. 29에 41번 시험 문제가 요거예요 지금. 그래서 3가지 사업을 말할 때는 도시계획사업이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3가지는 자, 무슨 계획으로 결정?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자, 결정이 되면 결정의 효과는 사업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사업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사업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각각의 법률 이름, 요 시설 사업하는 게 바로 이 법이죠. 자, 이 법의 이름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자, 이거는 도시정비법. 그럼 이제 이 법으로 사업하는 거니까 무슨 사업? 시설 사업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타이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무슨 법 시간이니까 이 법. 국토계획법에서는 3가지 사업 중에 뭐 한다? 시설 사업을 배운다. 만약에 지금 도시개발법이다. 그럼 뭐 배워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법이면 정비사업을 배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항상 타이틀이 나오면 왜 이 타이틀이 나오게 됐는가 이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3가지 사업 중에서 국토계획법은 시설 사업을 하는 법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1번을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해년마다 시험에 나와. 해년마다. 책으로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시험에는 해년마다 이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는 단계별 집행계획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냐? 자, 의부터 알아볼게요. 항상 시설, 요 시설이라는 단어가 결정됐을 때 시설 결정에 한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결정될 때 결정되는 과정이 뭐에 대한 결정? 시설. 그러면 도로 만들려는 결정. 그럼 뭐 해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 자, 공원 만들려고 결정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했다. 용도지역 지정한 관리계획 결정은 요거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내용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모든 관리계획 결정 시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그럼 틀렸어.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 6가지. 6가지 중에 무슨 글자 보인 거? 시설. 요 시설자가 붙은 결정이 있을 때 뭐를 수립하라? 단계별 집행 수립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효조항은 없어. 그럼 실효조항 없으니까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 상관은 없다 이 뜻이에요. 다시 여기서 실효조항 없다 이걸 바꿔서 해석해 보면 실효조항 없다. 관리계획
결정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이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했다고 관리 계획 결정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문제예요. 근데 지난번에 지형도면 고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꼭 해야 한다. 안 하면 관리 계획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배우셨지? 그러니까 두 가지야. 지형도면 고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수립할 때도 언제만 수립하면 된다? 요 시설자가 붙은 것만 수립하면 된다 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쓰는 지문이고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면 문제 못 푸니까 요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요거를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계획 앞에가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단계 또는 바꿔서 연차별 이렇게 단계라고도 하고 연차별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집행한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바로 뭐 하겠다 이 말이지. 바로 뭔가 실천하는 것이 집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이 결정된다고 수립하는 게 아니라 무슨 결정이 있으면 시설 요거 들어가면 돼. 시설자가 들어가는 결정은 요거 수립하고 설령 시설자가 들어갔어도 수립 안 해도 관리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계획이다 요 뜻이에요. 자, 의인지 알았고 두 번째 그럼 이거 수립권자는 누구냐? 바로 입안권자예요. 요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누구다? 입안권자다. 그럼 입안권자는 배우셨지? 원칙, 특광시장 군수, 예외, 도지사, 국토부 장관. 그래서 항상 관리계획 끝나면은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두 개만 외우시면 돼. 앞으로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는 무조건 입안권자, 결정권자 이 두 사람만 알면 다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 나와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원칙, 특광시장 군수, 예외는 도지사, 국토부 장관 이것만 외우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 써보면 원칙 하니까 특광시장 군수 이 사람들은 요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까지 하게 돼 있어. 수립한 다음에 뭐까지? 공고까지. 근데 예외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수립은 하지만 요 공고라는 걸 못한다. 요걸 꼭 시험에서 구분하고 여기는 원칙은 수립하고 뭐까지? 공고까지. 여기는 수립은 하고 공고는 못해. 그러면 수립했을 때 요 특광시장 군수에게 대신에 보내주면 돼. 보내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송부. 그러면 대신에 이 사람이 받아서 또 뭐 하면 돼? 공고. 그러니까 이 특광시장은 두 번을 공고할 수 있죠. 본인이 뭐 했거나 수립했을 때 공고할 수 있고 뭐 받아서? 송부 받아서 공고한다. 이렇게 배워. 그러니까 시험에서 항상 특광시장 수립 공고고 여기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그럼 틀려. 수립해서 보내주면 돼. 보내주면 그럼 특광시장 후수가 받아서 뭐한다?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 수립을 하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어. 3개월 안에 수립해야 된다. 요게 개정사항이야. 요게 원래는 2년이었던 거. 2년이었던 것이 3개월로 바뀌었어. 바로 작년 12월 29일자. 작년 12월 29일자부터는 2년을 3개월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대신에 예외로 2년 안에 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2년을 예외로 바꿔놨어. 예외로. 자, 예외는 2년이라 언제냐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다 이렇게 놨어. 자, 의제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간주 안 해도 한 것처럼 본다. 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법률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몇 년? 2년. 그럼 특별한 설명 없으면 몇 개월? 3개월. 이제는 시험에 나와 이거는. 작년에는 시험을 못 냈어. 왜 12월 29일부터 바뀐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시험에서 10월 달에 이걸 낼 수가 없으니까 안 된 거고 앞으로는 이 숫자도 공부해 두셔야 돼. 이제는 3개월 예외가 얼마로 2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요게 나와. 자, 왜 재원 조달과 보상 문제가 생겼는가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부터 찾아봐야죠. 시설이 결정됐어. 그러면 시설이 결정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요? 무슨 사업? 시설 사업을 하는 거죠. 시설이 결정, 시설자가 들어가면 효과는 뭐 한다? 사업. 그 사업 이름이 무슨 사업? 시설 사업. 그러면 도로 만드는 사업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다음에 도로 만들 때 수용했다. 수용해서 뭐 해야 돼? 보상해 줘야 돼. 그래서 항상 요거는 사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돈이 어떻게 조달될 거냐. 그다음에 수용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보상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무슨 계획에가 단계별 집행 계획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가 수립 절차. 이 수립 절차는 누가 할 때냐면 특광시장군수가 할 때만 적용이 돼요. 특광시장군수는 수립하려면 협의를 하고 의견 청취하라. 이렇게 두 개 절차. 협의하고 의견 청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협의는 여러분 배우셨어. 협의는 누가 하고 해요? 협의는 누가 하고 해? 답이 정해져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몇 번째 이거 배우셨지? 공법 시간에 협의 그러면 누구? 관계 행정기관 장이야.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다 여기가. 그럼 국토부 장관일 때는 관계 뭐 들어가? 중앙자 들어가잖아. 그럼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누구다? 관계 행정기관 장 그러시면 돼. 설령 국토부 장관이 써져 있어도 중앙자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관계 행정기관 장하면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렇게 배우셨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무조건 협의 그러면 누구? 관계 행정기관장. 그리고 이제 의견 청취를 재작년에 신설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지방의회. 특이한 경우야. 원래는 모든 의견 청취가 앞에 나오는데 단계별 취임에 수립할 때는 순서가 협의 다음에 뭐로? 의견 이렇게 돼 있어. 순서가.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시험에서 28회 때 출제를 했어. 28회 때. 그러니까 29회는 안 나왔고 28회 때 이 절차를 한번 문제를 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자 의하고 수립권자하고 설명됐고요. 세 번째가 그럼 이 계획을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놨어요. 1단계 2단계. 그럼 1단계라고 하는 것은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이 있다. 요거는 1단계로 계획을 만들고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로 수립하라. 자, 여러분 대부분 도로 만든다, 공원 만든다 그러면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적으로 걸려 시간이. 예를 들어 10년짜리 사업이다. 그럼 몇 단계? 1단계, 2단계 만들어야 돼. 3년에 할 건 1단계, 3년 후에 할 건 2단계다 포함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두 개 중에서 매년 검토해야 된다. 바로 몇 단계? 2단계야. 2단계를 매년 검토해. 그래서 1단계에다 포함하라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이제 보통 시험에 가면 반대로 나와. 1단계를 검토해서 2단계 포함하라 이런 식으로. 그럼 왠지 순서가 1이 먼저 나와야 하고 2가 나중에 나와야 되잖아. 근데 검토가 반대로 돼 있어. 몇 단계를? 2단계를 검토해서 1단계 포함하라 이렇게 돼 있어. 요 과정이.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창원시에서 관리계획이 결정됐어. 창원시의 관리계획이 결정된 내용을 두 가지 보기를 드릴게요. 용도지역, 추, 상, 공, 녹 요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결정한 경우가 하나 있고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했다. 두 가지 결정을 했잖아요. 이때 공원은 7년짜리 사업이다. 이렇게 명시까지 해서 7년짜리 사업이라고. 자, 그럼 여기 창원시예요. 그러면 창원시 여기가 현재 추상공록이면 무슨 지역이 돼야 되요? 도시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도시지역도 원래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 관리계 결정하겠죠. 자, 여기다 볼게요.
그럼 관리계획 결정했을 때 반드시 무슨 도면 고시해야 돼? 요건 반드시 해야 되지. 하여튼 관리계획 결정했다. 그럼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려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하라. 이거는 반드시 나와야 돼. 두 번째, 여기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지. 지금 시설 아니죠. 항상 단계별 집행 뭐가 나오냐면 시설이 있으면 요걸 단계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요건 해야 돼. 그러면 다시 도시지역을 주, 상, 공, 녹으로 다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하겠죠. 그럼 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또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 단계별 집행 수립에 안 하겠죠. 이제 공원으로 가봐요. 자, 여기다 공원을 만들겠다. 공원. 그럼 공원을 만드는 것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네요. 그럼 이제 관리계획 결정했으면 다시 여기도 무슨 도면 고시? 지형도면. 하여튼 무조건 관리계획 결정됐다. 그럼 무슨 도면은? 지형도면은 고시. 이것만 나오면 돼. 왜? 요거 안 하면 효력이 발생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형도면 고시하죠. 두 번째, 이 경우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자, 공원 하면 뭐야? 시설. 시설이 결정되면 뭐 한다? 단계별 집행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관리계획 결정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뭐는 고시해야 돼? 지형도면 고시는 꼭 해야 돼.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조건 수립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을 때만 시설. 그러니까 공원, 도로, 광장 이런 시설을 만들 때는 무슨 도면도 지형도 아니요 단계별 집행 수립하라 이렇게 나와. 근데 사업이 몇 년짜리라고 그랬어요? 7년이라고 그랬어. 그럼 7년이면 이렇게 나누겠죠. 이쪽은 1단계로, 요거는 2단계로 이렇게 먼저 단계를 구분해요. 그러면 1단계는 몇 년 안에? 3년 안에. 그럼 또 쪼개. 여기 1년 차. 1년 차야. 1년 차 사업한 거. 그러니까 1년 올해 1년에 해야 될 부분. 요거 2년 차. 여기 3년 차로 사업할 부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2단계니까 4년 차, 여기 5년 차, 6년, 7년 차. 이렇게 사업하려고 만든 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 그럼 첫째는 단계가 1단계, 2단계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별로 돼 있지. 그래서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또 뭐라고 한다? 연차별이라고 한다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계가 구분되고 단계 안에서 몇 년도에 할 건가?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연차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왜 2단계를 검토하는가? 지금 작년에 이게 이제 작년에 1년차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작년에 이 사업이 끝났어. 작년에. 자, 그럼 올해는 요게 2년차예요? 1년차야? 올해는 1년차지. 작년에는 2년차인데 올해 1년이 지나갔으니까 요때는 1년차가 돼. 요게 1년차. 여기는 2년차. 여기는 3년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년 매년 1년이 지나갈 때마다 1년씩 앞으로 당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3년차니까 3년 안에 시행할 거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 1단계로. 그래야 사업한다. 그 내용이야. 만약에 이걸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계속 몇 년 차? 계속 4년 차야. 사업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1년이 끝날 때마다 어디를 검토해봐? 2단계. 그래서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이 생기면 어디로 보내야 돼? 1단계로 보내라. 그 내용이야. 그래서 검토를 어디를 검토해야 돼? 2단계 검토해야 돼. 2단계. 1단계는 어차피 3년 안에 할 거니까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자, 몇 년 차, 몇 단계 검토해서 2단계 쪽을 1년마다 검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몇 년 안에 시행할 사업이 3년 안에, 그럼 3년 안에 시행할 거 어디로 보내야 돼? 1단계로. 그래서 검토를 매년 2단계 검토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을 때 왜 실효조항이 없느냐 이 문제야. 실효조항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만든 건 자,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행정청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현재 여기에 땅을 갖고 있어. 그리고 현재 음식점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봐. 음식점. 그러면 여러분 땅은 지금 몇 년간 사업이 안 돌아? 몇 년간은? 6년간은 사업 안 돌아. 7년 차니까. 7년 차니까 6년은 사업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6년간 계속 뭐 하면 돼? 음식점 영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계획이 안 세워졌어.
그럼 여러분 땅에 언제 사업 들어올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영업해 못해? 못해.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다. 그 내용이야. 일단 1단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해. 1단계는. 그 대신에 여러분 땅이 어디에 있으면 2단계에 있으면 최소 몇 년은 3년은 사업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도야. 아시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현재 농사 짓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4년간 사업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4년 동안 확실하게 뭐 할 수 있어? 농사 지을 수 있잖아. 그러려고 만든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만약에 행정청은 이런 계획 없이 몇 년간 7년간 사업하면 돼. 여기 하든 무조건 7년 안에 끝내면 되는데 요렇게 만들어주면 누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사업하는 시기를 보여주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예상. 내 땅에 언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예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사업 여러분 하던 거 계속 해주려고 만든 게 뭐다?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그러니까 행정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조항은? 실효조항은 없다. 그 내용이야. 만약에 행정처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면 실효조항을 줘야 되지. 아까처럼 지형도면 그것이 꼭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효조항을 줘야 되지. 근데 요거는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계획이다. 단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뜻 이해되셨나요? 이제 여기 적힌 게 그런 내용들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게 이 통째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걸 시험에서 통째로 내진 않아. 다른 게 연결시킨 데가 많잖아. 시설 만든다 그럼 뭐 단계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이게 딱 한두 문제 지문 나오다 보니까 더 어려워. 통째로 이 시험 문제를 내면 안 어려워 이게. 그 배운 그대로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런 지문들이 어떤 문제 지문에가 하나씩 딱딱 들어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 이게. 그래서 많이 흔들려. 그러니까 이런 개요는 일단 전체로 보고 뭐에 관련됐을 때는 여기에 나온다? 시설 그러면 돼. 하여튼 시설 관련되면 무조건 뭐 나와? 단계별 집이 나와. 요걸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문제 자체가 쉬워져.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는 시설 이런 거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무조건 무슨 계획 결정되면 관리계획 결정됐다 그럼 무조건 무슨 도면? 지형도면. 시설이 결정됐다 그럼 뭐 나와? 단계별 집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안 해? 안 하겠지? 시설이 아니잖아. 사업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시설자가 붙으면 뭐 수립? 단계별. 그러면 도시개발 정비 사업할 때는 단계별 필요 없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모든 도시계획 사업에 단계별 집행계획 필요하다 그러면 안 돼. 그중에 뭐만? 시설 사업만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서부터 이 과정이 쭉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지. 자, 요걸 여러분 책에서 한번 체크 이제 들어갈게요. 자, 101페이지 보면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1번 수립권자. 항상 수립권자 옆에다 입안권자 이렇게 적어두시고 수립하는 사람은 입안권자. 그래서 원칙 누구로 나오나요? 특광시장 군수야. 다시 그 밑에 예외하면 누구하고 누가? 국토부 장관 도지사 나오죠? 그거는 바로 입안권자가 똑같기 때문이란 이야기야. 그럼 다시 원칙에서 특광시장 군수는 둘째 줄에 항상 시설자 보이죠?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그 다음 줄에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립할 때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어? 재원 조달 또 그다음에 보상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다만 자 법률 앞에다 다른 자를 하나 쓰세요. 다른 법률 이렇게. 대통령령을 여러분들이 따로 안 배우려면 그냥 다른 법률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잖아. 그럼 대통령령 법 이름이 몇 개가 나와? 법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른 법률 이렇게 하면 돼.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이 뭐 되는 경우? 의제되는 경우에는 결정고실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해가 됐나요? 원칙은 그냥 몇 개월 안에 3개월 그래. 근데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이런 지문이 나올 때는 몇 년? 2년 이렇게 찾으시고 그 다음에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관리계획인 경우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 수립까지는 했어.
그래놓고 해당 특광시장구석에 뭐 할 수 있다? 송부한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야. 공고를 못하니까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 구분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단계로? 1단계, 2단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다음 장에 3년 안에 시행할 것은 3년 안에는 몇 단계? 1단계. 3년 후에 할 것은 2단계에 포함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광시장 군수는 첫 줄 끝에 매년 어디를 검토해? 2단계를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이 생겼다. 어디로? 1단계 포함시킬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수립 절차는 협의와 의견 청취 나와 있죠. 자, 협의는 둘째 줄 끝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위에 뭐 들어라? 의견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공고는 특광시장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하거나 또는 받은 때 이렇게 돼 있나요? 받은 때가 누구한테? 국장과 도지사 송부 받았지. 송부.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써줬으면 좋은데 송부 받은 때 송부라는 말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수립 변경했거나 뭐 받은 때? 송부 받은 때. 그럼 아까 송부 누구한테 받았어? 국장하고 도지사한테 받았죠? 받은 때에는 그 줄 끝에 공보에다가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공보라는 단어 나왔나요? 공보. 그 다음 줄에 공고한다. 나머지 지문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책을 써줄 때는 그런 말을 다 빼주면 돼. 지자체 공보에다 공고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를 뭐 게재하는 방법에 이어서 어쩌고 아무 필요 없는 지문이야. 그럼 왜 공보인지 관보인지 구분됐나요? 장관이 할 때는 관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지자체니까 뭐로 공보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지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용어를 그대로 생각만 하면 모든 지문이 다 맞게 돼 있어. 그 다음 변경은 뭐 읽으실 건 없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제 시행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시설이 붙으면 맨 처음에 뭐부터 만들었다?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었다. 요거부터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이제 시행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시행자가 나오는데 책에다 요거는 저 맨 위에다가 여러분 저 맨 위에 여백 있죠? 응? 거기다 먼저 시행자를 먼저 써보세요. 그냥 시행자라고 하지 말고 사업 시행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항상 몇 가지 말해? 세 가지 언제부터? 조고 사업 세 가지. 그래야 이제 공부 한 번에 세 가지 배우는 거 한 번에.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할 때는 뭐가 있어? 시행자가 있어.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사업의 시행자는 앞으로 세 가지 법 배울 때마다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셔야 돼. 자, 우선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돼. 시행자는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건 법조문이야. 법조문에 써진 거고 이 법조문을 이해하려면 요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 첫째,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어. 행정청인 시행자. 두 번째는 비행정청.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먼저 구분이 돼야 돼. 다시 또 하나를 구분하면 공공시행자가 있어. 공공시행자. 그리고 민간시행자. 그러니까 책에는 설명이 없지만 나중에 또 읽다 보면 전부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미리 어느 법을 배우던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는 이렇게 크게 두 개 있다. 먼저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행정청 시행자는 행정청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행정청이 누가 행정청이에요?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로 나올 거 아니야. 국가나 지자체. 그럼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배운 대로 해봐요. 국가 대신에 누가 나왔나요? 국토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바로 행정청이잖아. 지자체니까 누구예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야. 요게 누구다? 행정청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 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간다. 이게 누구야? 행정청 시행자 이 말이야. 이건 아시겠지? 행정청은. 우리 첫날부터 행정청 배웠잖아. 행정청. 행정청 국가라고 써놨거나 지자체도 행정청이야. 근데 그 국가 대신에 주로 누가 나와? 국토부 장관. 지자체 그러면 이름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나오죠. 이런 사람이 했을 때 이걸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비행정청이란 이 사람 외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한 거를 전부 뭐라고 그래? 비행정청 그래. 그럼 여러분이 시행자 됐어. 누구야 여러분도? 비행정청이지. 한국토지공사가 있어. 그것도 비행정청이야. 창원시 지방공사가 있어. 그것도 비행정청이야. 무조건 이 두 개가 아니면 전부 뭐라고 그래? 비행정청 그러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공공이란 누구냐? 공공이란 바로 행정청 시행자에다가 무슨 공사 이런 게 들어가면 공공시행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행정청에다가 공사가 할 때 행정청도 하고 공사도 한다. 그러면 이걸 공공시행자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에서는 그냥 이름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통 우리 토지공사, 토공 그래. 그 다음에 모든 지방마다 무슨 공사? 지방공사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창원시에도 지방공사가 있어. 모든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지방공사가 있어. 지방공사. 아마 이름 혹시 도시개발공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그 창원시 지방공사야. 근데 여러분들 그냥 지방공사로 나와 시험에서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공공으로 된가를 원리를 알으셔야 돼. 아까 행정청이 누구였나요?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다 이 정도는 아시겠지.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럼 국가가 해야 되면 국가가 직접 불도저 밀고 다니면 공사해 안 해? 안 하거든. 그게 누구다? 토지공사가 대신한다 이 내용이야. 그 다음에 지자체 그러면 지자체 대신 누가? 지방공사가지. 그러니까 창원시장이 공사 안 해. 이름만 창원시로 돼 있지 전부 공사 누가 해? 지방공사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행정청 대신에 공사가 해서 이 사람을 합해서 뭐라고 그래? 공공시행자 이렇게 말해. 공공시행자. 그 다음 민간시행자는 이 사람 외의자가 되겠지. 이 사람 외의자. 그러니까 행정청도 아니고 공사도 아닌 사람이 시행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 민간 그래.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간에는 이름이 누구로 나올 거냐 이 내용이야. 민간은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 이게 대표적으로 민간 시행자야. 토지 소유자와 조합.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시행자가 되면 소유자야 조합이야? 그렇지. 여러분들은 조합이야. 여러분은 소유자 아니야. 여러분 한 개 갖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라고 안 해. 사업할 때는 여러분들은 조합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자, 다시 말하면 이 토지 소유자라는 사람은 토지 면적을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야.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 지역에 토지 면적 얼마를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만약 300만짜리 사업을 해. 300만. 그럼 300만에 대해서 얼마? 200만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공부 안 하지. 여기 안 나와 있지. 신도시 330만짜리 그걸 사업하려고 그래. 200만 이상을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무지무지 부자지. 대한민국 몇 번째 부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가 없어. 우리는 한 개씩 갖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뭉치면 되지. 많이 뭉치면 우리도 그만큼 갖고 있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다? 조합해야 돼. 우리는. 요건 민간 건설회사야. 건설회사. 건설회사를 토지 소유자로 표시를 해. 앞에가 뭐라고 그랬을까? 민간이야. 민간. 그럼 이제 건설회사가 사업하려면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어떻게 땅 사는 거지. 땅 사면 누가 돼? 소유자야. 소유자. 그러니까 일반 소유자가 아니라 얼마를 3분의 2 이상을 갖고 있는 소유자란 우리 건설회사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건설회사. 우리는 뭘로? 조합이야. 그래서 앞으로 시행자 하면 요 말이 항상 머릿속에 떠 있어야 돼. 요걸 갖고 이제 여러분 책은 법조문에 가면 법마다 요럴 때는 누가 한다 하고 책에 써진 거지. 의미 자체는 요거부터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요거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문장 풀어낼 수가 없어 이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책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제 시설 사업이야. 요거 하나 다시 요거 하나. 요 조합은 시설 사업에는 없어. 시설 사업에서는 없다. 꼭 기억해야 돼. 조합은. 자 지금 도로 만들어.
도로 만드는데 조합이라는 시행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공원 만들어. 조합 없지. 그러면 이 시설 사업이 아닌 조합은 우리 개발 사업한다. 또 재건축 재개발한다. 그럼 그때 뭐야? 조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은 그냥 이름은 소유자 조합인데 지금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조합이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한다, 재개발한다. 그때는 누가 조합 이게 나와야지. 그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조합은 있기는 있는데 우리 이쪽 사업할 때는 조합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하고. 그럼 이제 시설. 시설 사업할 때 시행자야. 그러면 시설 사업할 때 시행자 원칙은 항상 행정청 시행자가 원칙이야. 행정청 시행자가. 그럼 다시 행정청 시행자는 다시 원칙하면 또 누가 나올 것 같아 이제? 특, 시장, 군수가. 자, 어디 구역에 대해서? 관할 구역. 관할 구역에 대해서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 국토계획법을 배우면 항상 이 사람이 누구로 나와? 원칙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혹시 시험장 가서 국토계획법 시간에 원칙하면 전부 누구 찾으면 돼? 요거 찾으면 99.9999%는 이렇게 돼 있어. 한 번만 예외로 나와. 어디에서? 광역시설. 광역시설 설치관리 예외일 때 누가 나왔어? 특광시장. 그거 한 번 빼놓고는 전부 누구로 돼 있어? 특광시장 구속 원칙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광역시설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특광시장 구속 뭐다? 원칙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요거 하나만 갖고 공부하면 되는 거야 시험에서. 그래서 원칙은 이 사람이 자기 어디에 대해서? 관할. 그러면 창원시장 어디에 대해서? 창원시. 함안군수, 함안군에 대해서 이게 원칙이란 얘기야. 항상 같은 내용이. 자, 예외 1번.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자기 관할에서 대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서 시행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나와. 자, 이거는 걸쳤다 이렇게 나왔네요. 혹시 위반할 때는 어떻게 나왔었죠? 예외가? 인접돼 있다. 혹시 기억나? 인접돼 있다. 그래서 위반하고 시행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위반할 때는 서로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해. 근데 시행할 때는 그걸 뭐라고 그래? 걸쳐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앞으로 인접, 걸쳤다 또는 공동 수립한다. 혹시 이 지문이 3개 나오면 무조건 협의하라. 요거부터 기억하셔야 돼. 인접돼 있다 뭐 해야 돼? 협의. 걸쳐 있다 협의. 공동으로 만든다 협의. 이 다 3가지야. 그러니까 위반할 때는 인접됐다 이렇게 나와. 시행할 때는 걸쳤다 이렇게 나와. 또 뭐 만들 때 공동으로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협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걸쳐 있으니까 협의를 해야 돼. 그럼 협의를 한번 써볼게요. 공동 시행하던가 아니면 시행자를 정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혹시 위반 쪽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시행이라는 말을 위반으로만 바꿔보세요. 자, 위반할 때 인접돼 있으면 협의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동 위반, 위반자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위반을 시행으로 바꾸고 시행을 위반으로 바꾸고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인접돼 있을 때 위반할 때는 공동 위반, 위반자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시행할 때는 위반을 뭘로 바꿔? 시행으로. 공동 시행, 시행자 정한다. 이 글자만 바꾸면 된다. 그 내용이야. 위반하고 시행은. 그런데 시행에서는 여기 없어. 공동 시행이. 위반은 당연히 공동 위반이 되는데 시행은 공동으로 하라 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협의하여 공동 시행 이러면 무조건 틀려하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이 요거야. 그냥 시행자 하나로 정하기밖에 못해. 사업할 때는. 사업하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니까 서로 이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결치거나 중복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배제하고 하나로 정해서 하라. 그럼 하나로 정하니까 어떻게 쥐가 해야 된다. 이런 의미야. 요거 하나만 신경 쓰시고. 협의 나오면 그 다음에 다는 뭐 나와? 불성립 나오지. 협의 나오면 항상 그 다음에 불성립 나와. 불성립은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시행자를 뭐 해줘라? 지정고시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 단어 지정할 때 지정권자 이름이 2명 나왔어. 그러면 어떤 뜻이라고 그랬나? 같은 도, 다른 도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지정 글자 보였는데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국장. 그러면 같은 도에서 협의가 성립 안 되면 누가?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해 줘야 돼. 그럼 도가 서로 다르다? 그럼 누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라. 요게 앞으로 공법은 공식이야, 공식. 앞으로 지정하고 국장, 도지사 써지면 무조건 뭐? 같은 도, 다른 도. 몇 번째 배우신 것 같아? 벌써 5번째 배워. 똑같은 말로 5번째 배우신 거야. 그 다음 2번째,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당연히 위반할 때 이렇게 돼 있고, 위반할 때도 예외가 누구에서? 국장, 도지사지. 그럼 시행할 때 똑같이 나와. 자, 사유 물어볼까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사유. 국가계획. 뭐 똑같아. 국가계획. 그런데 요것만 좀 달라져. 도지사일 때는 광역도시계획으로 돼 있어. 광역도시계획인 경우. 그래서 시행자에서 예외 그러면 국토부 장관 무슨 계획? 국가계획. 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일 때 하급기관 의견 듣고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원칙으로 행정청이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예외 그러면 예외는 비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그래서 특별한 설명 없어. 원칙은 항상 누구다? 행정. 예외는 비행정이에요. 그런데 비행정청인 시행자들은 본인 스스로 사업자가 될 수는 없어. 이 행정청 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게 돼 있어. 지정. 그래서 지정되면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앞으로 이제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시행자가 지정 고시됐다 이 말 나오면 누가 누구로? 행정청이 비행정 이 뜻이야. 앞으로 책 읽을 때 시행자 지정 고시 이 말 나오면 누구다? 비행정 이 말로 기억하셔야 돼. 앞으로 책 읽을 때 계속 이런 말이 나와. 시행자 지정 고시 그러면 따로 안 써 있어 책에는. 그럼 누구다? 비행정청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지정 고시가 되면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 그때부터는 누구하고 동일하다? 행정청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 즉 행정청이 뭐 위임을 받아서 한다 이 말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지정고시 나오면 반대말 반대. 비행정청이 먼저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게 먼저야. 비행정청은 시행자가 되고 싶거든. 누구한테? 행정청한테 신청서를 먼저 넣은 거야. 그럼 신청받은 시행자 중에서 행정청이 고르는 거지. 고르는 게 뭐야? 지정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책에는 안 써져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비행정청이 지정됐다. 그러면 지정 전에 뭐부터? 신청 먼저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건설회사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사업할 사람들이 신청서 낸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서류 보고서 여기서 필요한 사람 뭐 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요거 구분하셔야 돼. 이런 용어부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용어부터.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이. 요렇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거지. 이거 백날 외워봤자 뜻없어 지금은. 이런 거는 당연히 행정청인데 지정이 행정청이 지정했다 이렇게 안 써져 있어.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럼 누구다? 비행정청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면 반대 지정했다 그럼 뭐부터? 신청하니까 지정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라는 얘기야. 다시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지정을 받을 때 요건을 갖춰야 돼. 요건. 그 지정 요건이 첫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까지 받아라 이렇게 나와. 이런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났어. 근데 이거 백날 외워봤자 필요 없어. 이거는 시험에서 다 맡겨주니까. 우리 숫자 나면 숫자부터 외우려고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는 이따 개념만 알면 돼. 누구일 때만? 누구? 이게 중요한 단어지. 이건 필요 없는 지문이야. 이런 요건이 필요한 건 누구다?
민간 시행자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하는 경우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맞아 틀려? 틀렸지? 토지공사 했으니까 틀렸잖아. 그럼 민간이니까 누구 해야 돼? 민간이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오던가 그래야지. 그럼 다시 지방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할 때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맞아 틀려? 틀렸다. 이렇게 나와야지. 공사는 민간이야 공공이야? 공공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 모르면 문제 풀어내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이냐 공공이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여기는 민간이 지정될 때만 뭐가 필요하다?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나 이런 요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걸 갖다 예고 갖고 푸는 거 아니야. 이건 다 맞춰줘. 시험에 가면. 맞춰주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제대로 적혔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누구일 때만 민간, 그 민간은 누구를 말한다? 소유자 조합을 말하는 거지. 토지공사, 지방공사 아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 여러분 시험 문제는 숫자로 장난치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숫자는 거의 대부분 맞춰줘. 근데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그건 나중에 외우시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숫자 나오거든 무시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숫자 나오면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앞에 요건이 뭐냐. 요걸 공부하는 거지 숫자 외우지는 마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일단 모든 소유자는 민간인 소유자는 얼마 갖고 있어? 3분의 2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3분의 2 갖고 있어야 된다 나와 있어. 그래놓고 총수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동의받아 이렇게 나와. 그럼 요게 도시개발법에 가면 똑같이 또 나와. 누구일 때? 민간 하면 똑같이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 번 배우면 똑같이 써먹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 하나를 빨리 끝내라. 그래 이게 뭐냐. 요거 갖고 계속 응용해서 쓰는 거야. 요 놈만 알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도시정비법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여러분들. 못 나와. 저거 들으려면 여러분 머리가 터지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이해가 되면 나머지가 쉬워져. 근데 요게 안 되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단계가 우리는 항상 공법은 국토계획법 하나를 1월부터 4개월까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셔야 돼. 진도는 내가 다른 거를 해주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복습을 어디에다가 요 국토계획법 맞추시라는 얘기야. 그럼 그게 빨리 맞춰지면 나머지를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근데 요게 안 되고 도시개발 넘어가면 여러분 이것도 하고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져. 정리가 안 되니까. 거기다 이제 도시정비법 들어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도대체 안 하는 것만 못해. 왜? 앞에 뒤에가 막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짜증이 나는 거지. 여러분 공부를 해도 효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국토 6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처음에 뭐부터 국토계 하나 잡자 이 생각만 하면 돼. 그러면 거기에 건축법, 주택법 뭐예요? 별개법이잖아. 건물에 관한 거니까. 그럼 그건 따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 도시정비법 결국 24개가 걸려 있어. 그러니까 24개니까 이거 하면 3개법만 해도 여러분들 점수 합격 점수 나와.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처음에는 그것만 딱 한다. 그것만 잡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 자, 책에 가서 시행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책의 102페이지에 시행자에서 1번 행정청하고 1번 원칙. 행정청 원칙은 무조건 특, 광, 시장, 군수가 무슨 구역, 관할구역 두 개 딱 찾으면 돼. 특광시장 구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연계 이런 말 좀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 이 책은. 되지도 않은데 무슨 연계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연계된 게 아니라 첫 줄에 둘 이상 특광시군에 뭐 돼 있어? 걸쳐 있다고 그랬지. 무슨 연계돼 있다 이런 말 안 써 있잖아. 걸쳐져 있어. 그럼 걸쳐지면 끝에 문장 다음 줄 끝 문장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 정한다 이거 돼 있잖아. 거기다가 꼭 공동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공동시행은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 3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줄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행정청의 예외는 국토부 장관은 무슨 계획? 국가계획. 마지막 끝부분 도지사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비행정청 시행자. 먼저 시행자 지정. 이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럼 이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 행정청이지. 행정청 외의자는 그 다음 줄에 국장이나 시도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뭐 받아? 지정. 시행자 지정됐다 이 말은 누구다? 비행정청이다 그 말이라고 그러지. 비행정청으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다시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은 그 다음 줄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를 소유하고 3분의 1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 뭐 받아라? 동의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색깔 있는 박스에 보면 1번에 국가나 지자체 이게 행정청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공공기관이 나와. 2번에가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이 무슨 공사 나와 있거든. 공사 외우실 거 없어 다. 3번에 무슨 공사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면 3번에 1번 지방공사 지방공단 나와 있죠. 지방공사 지방공단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럼 1, 2, 3번 합하면 무슨 시행자야? 1, 2, 3번 합하면 공공시행자다 그 말이잖아. 이 사람 아닌 자를 지정하려면 소유자 면적 얼마 소유하고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그 말이야. 그게 누구다? 민간이다 그 말이거든. 자,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시행자 그러면 요런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요걸 먼저 떠올리라는 얘기야. 이거 먼저 시행자는 요걸 떠올리셔야 돼. 그러면 이제 상식으로 해봐. 상식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원칙은 행정청이 맞아. 근데 실제로는 누구예요? 비행정청이야 실제는. 자, 예를 들어봐요. 창원시에서 무슨 도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그럼 그 현장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 시행청 이렇게 돼 있어. 시행청 그럼 뭐라고 돼 있어? 창원시 이렇게 돼 있어. 창원시. 그 밑에가 시행자 이렇게 나와. 시행자 무슨 건설회사 이렇게 돼 있어. 건설회사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시공자 또 무슨 건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창원시는 시행하는 행정청이야. 시행하는 행정청. 그러니까 원칙은 맞아. 근데 누구로? 여기를 지정했다 그 말이지. 건설회사 지정한 거잖아. 다시 건설회사 밑에 시공자. 실제 공사는 누가 해? 시공자지. 이 사람은 주체야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 큰 회사를 말하지. 건설회사 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 여러 명 있겠지. 요건 시공자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론적으로 원칙은 누구? 행정청. 실제는 누구? 비행정청.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실제 공부할 때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했고 쉬었다가 104페이지 실시계획 요거 나올 거예요. 자, 쉬었다가 거기로 들어갈게요.